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강의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인데 기능 평가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팁과 여러 pitfall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에어틱 밸브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트럴 밸브가 되겠습니다. 에어틱 밸브 같은 경우는 이런 리플렛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작동하지만 마이트럴 밸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흡사 낙하산이나 뭐 텐트에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막 하나만 막 자체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밸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천막의 천 같은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크게 두 개로 돼 있고 우리가 평평하게 보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낙하산을 거꾸로 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막 자체뿐만 아니라 이 하부 구조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파필러리 머슬이 이제 밑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다 텐디네라는 것을 한 100가닥이 넘는 가늘한 다른 줄을 통해서 이렇게 판막이 지지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팩터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리거지테이션이라든지 스테노시스라든지 상당히 복잡한 이런 그 판막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마이트럴 밸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런 판막 자체의 질환뿐만 아니라 이 판막을 지지하고 있는 애놀루스, 그리고 또 이쪽 부분 그 파필러리 머슬이 이제 기초를 내리고 있는 이런 마요카디움 자체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렇게 심한 판막 리거지테이션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아나토미컬하게 이제 이렇게 보면 파필러리 머슬의 이런 아주 가느다란, 굉장히 가늘한 이거 코다 텐디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코다 텐디네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필러리 머슬에서 이게 그 판막의 끄트머리를 연결해주는 프라이머리 텐디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을 이제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는 만약에 이 끝에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천막 같은 낙하산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판막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뭐 프롤랩스라든지 제대로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막 자체에 연결이 돼 있는 세컨더리 텐디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널루스에 딱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터셔리, 그러니까 3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여기 이제 이런 코다가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게 프라이머리 코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가닥만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끄트머리가 이제 탁 어긋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큐트한 시비어한 MR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토믹한 베이스를 이해하고 평가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판막 그러면 마이트럴 밸브는 이런데 이제 일단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원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볼륨메트릭한 메저먼트 할 때 여러 가지 피폴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역시 구멍도 에어틱 밸브처럼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조커 입처럼 이렇게 찢어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또 더 복잡함을 더하는 것이 이게 안테리어 마이트럴 안테리어 리플렉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이지만은 그 포스terior 리플렛은 또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또 찢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그 마이트럴 프롤랩스 때 왜 그렇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뒤에도 이제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할 때 방향하고 서지컬 뷰가 반대 방향이다라는 걸 언제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펜디지가 있는 쪽이 A1 쪽인데 아펜디지부터 1, 2, 3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냥 이제 에코로 보게 되면 오른쪽부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수술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반대로 보인다. 그래서 보면 뭐 책 같은 거 보시면 서지컬 뷰가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지컬 뷰는 우리가 TT에서 보는 트랜스토라식 뷰하고는 반대 방향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나토미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이게 상당히 정말 티피컬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류마틱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되어 있고요. 얘 보시면은 하키스틱 모양이고 잘 안 열리고, 그 대신 그렇지만 에올틱 밸브는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뭐 구름이랄까 안개랄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끼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전형적인 스펀테니어스 에코제닉 컨트라스트라고 굉장히 저류가 있을 때 보여주는 그런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노말인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돼 있지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 커미셜 부분이 먼저 엉겨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류마틱인 경우는 칼시피케이션 대신 막 두꺼워지면서 이게 엉겨 붙는 파인딩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이 잘 열리지도 않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심한 경우는 잘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MR과 MS를 같이 동반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이제 시비어 MS를 이제 1.5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베리 시비어를 이제 1cm 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에티올로지는 류마틱 핫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S가 요즘 이제 류마틱 핫 디지즈가 이제 옛날에는 상당히 제가 이제 전공의 하거나 펠로우 할 때는 굉장히 흔했던 했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걸 많이 쓰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문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돼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까 열리는 전형적인 열렸을 때 활짝 열리지 않고 끄트머리가 뭔가 딱 제한이 생겨서 꺾이는 하키스틱 모양, 그래서 특징적인 파인딩으로 하키스틱 어피어런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고기 입이 빠끔빠끔거리는 건 전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피쉬 마우스 어피어런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류마틱 핫 디지즈 MS의 전형적인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딱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딱 그 물고기 입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트랄 LA에서 LV를 플로우가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니까 당연히 LA 프레셔가 올라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게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들이 이제 동반될 수 있고요. 에이트리움이 이제 제대로 컨트랙션을 못 하니까 LA 저류가 일어나면서 이런 스펀테니어스 에코제닉 컨트라스트, 일명 이제 우리가 쐐기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소견이 있고, 쐐기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스트롬버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 모드는 뭐 옛날에 이제 프롤롱드 EF 슬롭이라고 말하는 요 슬롭을 이제 우리가 EF 슬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 뭐 족보처럼 MS의 족보처럼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M 모드를 이용한 진단법은 요즘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드물지만 인트라카디악 매스, 가장 흔한 것은 그 중에서도 믹소마가 되겠고요. 믹소마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이트럴 밸브에 콱 박히면서 MS 라이크한 그 파인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화 현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애뉴라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마이트럴 밸브까지 인벌브하면서 잘 안 열리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분들은 대개 에올틱 밸브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애뉴라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생기고, 시비안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에올틱 밸브, 좀 전에 강의 들으셨던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같이 동반되고 있고, 에올틱 밸브에서도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파인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믹소마가 보면 딱 어떻게 되죠? 마이트럴 밸브에 딱 박히니까 마이트럴 밸브로 플로우가 잘 못 나가게 되면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일단 LA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LA 인라지먼트가 있는 걸 주로 이제 발견될 수 있고, 이게 진행된 경우는 핫페일리어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A 인라지먼트와 동반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이나 트럼버스 그리고 에트럴 피브릴레이션 이제 동반되고 대개는 뭐 이렇게 스트로크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후속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저먼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프랙티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저먼트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 이제 그 표준적인 방법은 애뉸루스를 이렇게 트레이싱 해가지고 그 면적을 재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잘만 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직접 재는 거니까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핏볼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라는 거는 단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1번처럼 잰다 그러면 정확한 에어리어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자르는 부분이 2번이라든지 3번이 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에어리어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팁을 하자면은 이게 일단은 단면적,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잘랐는지 정확하게 잘랐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라스타널 롱 엑시스 뷰에서 열리는 것을 이렇게 다이아메트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파라스타널 숏 엑시스에서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부분을 측정해서 요거랑 요거가 딱 맞은 부분에서 숏 엑시스가 잡힌 데서 에어리를 측정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 단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조금만 아래 레벨만 자르게 되면 다이아메트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맞춰서 숏 엑시스에서 이렇게 에어리어를 재기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프레셔 업 타임 메소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우 패턴을 갖다 우리가 다 측정하죠, 루틴으로요. 근데 이제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우 패턴 측정할 때 우리가 PW를 쓰지만 우리가 에어리어를 측정할 때는 꼭 CW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PHT 메소드의 레이셔널레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없으면 이게 LA 프레셔가 될 텐데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없다면 LA 프레셔가 이 밑으로 이렇게 깔리죠. 근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도 LA 프레셔 샥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나중에 너무 그 스테노시스가 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가도 점점점 LV랑 LA 프레셔가 급격하게 비슷해지겠죠. 플로우가 빠져나가니까. 근데 12하면 12할수록 그 LA에 있는 플로우가 충분히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압력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압력차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 슬롭이 굉장히 완만할 것이고 압력차가 빨리 사라진다 그러면 슬롭이 굉장히 급격하게 조금 비교적 급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220 나누기 프레셔 업 타임 미리세컨드 타임으로 환산 프레셔 업 타임으로 나누면 대략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 제곱 센티미터로 나온다는 그런 레이셔널레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프레셔 업 타임이 220이다 그러면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압력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5번 내지 10번 사이클을 측정한 다음에 이걸 평균을 나눠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식도를 보자면 마일드인 경우는 빨리 프레셔가 이렇게 둘 LV랑 LA 프레셔가 빨리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시베어한 경우는 끝까지도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 패턴이 이제 PW는 CW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프레셔 업 타임을 통해 에어리어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레이셔널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과 같이 프레셔 업 타임 메소드도 상당히 이제 피폴이 있게 되는데요. 그 릴렉세이션 오브노멀티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자체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프레셔 업 타임으로 측정하면 MS가 없는데도 그런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진짜 MS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벨로시티가 1m/s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레셔 LV랑 LA의 프레셔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비트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와서 적어도 5번에서 10번 정도, 3번이 아니라 5번에서 10번 정도 한 다음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펀트 AR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LV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죠?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 그 LA 그 구멍이, 그러니까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가 크면은 LA 프레셔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같아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LA나 AR이나 시비어 AR이나 LV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경우에 보면 프레셔 업 타임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서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 값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에어리어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결국 병의 시비어리티를 언더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굉장히 하이퍼트로피 카디오패티가 있는 환자인데 굉장히 릴렉세이션 타임 자체가 굉장히 느려서 이거를 이제 뭐 어디서 느려가지고 이제 이 벨로시티를 정확하게 잴 수 없는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핏볼이 이제 이게 이제 시비어 AR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 도플러가 이렇게 보인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만약에 AR이 심하거나 LV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죠? LV가 다이스톨 페이지 때 금방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R이 심하면 그 에올타에서 바로 LV로 유입되는 그 플로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V 프레셔가 팍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LA 프레셔가 변한 건 아닌데 LV 프레셔가 그냥 자기가 올라감으로써 두 개의 프레셔가 빨리 같아지는 때 되면서 도플러를 해보면 이렇게 PHT가 감소하는 그런 파인딩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LV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졌을 때도 다했을 때 LV 프레셔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파인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LV의 엔다이솔 프레셔가 빨리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프레셔 업 타임이 짧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시비어 AR이 동반된 사람이고 MS도 시비어하지만은 프레셔 업 타임은 로 쟀더니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가 거의 1.75, 그러니까 마일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파인딩을 보여주는 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플래니로 재보면은 0.94다. 그래서 프레셔 업 타임으로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당혹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제어할지 이걸 제어할지 고민스러울 때 보면 더 완만한 쪽으로 제어된다라고 가이드라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시비어리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를 시비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시비어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5가 이제 시비어고 1.0 이상 베리 시비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요. 프레셔 업 타임 150, 그리고 이제 민 프레셔 그레이디언트가 1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비어라고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에코스코어는 이렇게 우리가 하부 여러 가지 구조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옛날에 PMV를 할 때, 풍선으로 확장 시술을 할 때 적합한 환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아니면 서지컬 가슴을 열고 수술해야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은 원인은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가 있게 됐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플래시나 코다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게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컨더리라는 거는 마이트럴 밸브 자체가 마이오카디움에도 연결돼 있고 애널루스도 연결, 심장 여러 군데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이트럴 밸브 말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DCMP 같은 데서 애널루스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팔필러리 머슬이 붙어 있는 마이오카디움 쪽에 MI가 생겨가지고 확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MR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세컨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입은 뭐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세컨더리냐 프라이머리냐라는 것을 하고, 하지만 이제 타입이라기보다는 애널러스가 늘어나서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마이트럴 밸브 자체가 구멍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코다가 늘어나서 프롤apse 생길 수도 있고, 코가다가 끊어져서 생기는 플레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잘 안 붙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LV 자체가 다일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그 파필러리 머슬이 이렇게 코다를 당기면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 부분에서 코다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붙어 있는 데서 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이 제대로 안 붙는다든지 이쪽이 제대로 안 붙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 A3, A2, A1, A 쪽은 생기면 바로 밑으로 쭉쭉쭉 빠지게 되는데, P3나 P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져 있는 관계로 이쪽 부분에 코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대 방향 P1은 또 그쪽 반대 방향으로 그 리거시션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볼 수 있는 비유는 에피칼 투 챔버 비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식도로 보면 A1인 경우는 같은 쪽 밑쪽으로 그리고 하지만 P1인 경우는 반대쪽 밑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A3인 경우는 같은 쪽 밑쪽이지만 P3인 경우는 반대쪽 밑쪽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에피칼 투 챔버를 비우면 보면은 어느 쪽에서 프롤랩스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MR 시비어리티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크게 피사, 베너 컨트락터, 그리고 플로어 디스터번스, 그리고 PV, 플로어 리버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예전에 많이 썼지만 요즘 잘 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볼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트럴 밸브에서 들어온 거는 그 에어틱 밸브로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새는 게 없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트럴 밸브로 해서 들어오는 거랑 에어틱 밸브에서 나가는 걸 계산했는데 140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140이 리거지테이션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플로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마이트럴 밸브 애널루스 보면은 단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서의 이런 그 도플러 TVI 값을 구하면 혈류량이 되고, 아까 전에 에올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올틱 밸브에서 나가는 거랑 LVOT, TVI를 계산하면 스트로크 나가는 볼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볼륨 빼기 나가는 볼륨을 빼면 MR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트럴 밸브가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퍼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심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륨 체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심슨을 통해서 나간 볼륨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LVOT로 나간 거를 측정하면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피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개인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뭐 레이셔널레는 우리가 단면적이 아무리 모양이 달려도 플로가 이렇게 나가서 어디서 새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단면적 A, B, C로 지나가는 플로는 다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단면적도 하고 그 혈류량하고 플로 레이트는 같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트럴 밸브 그 리거스테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나가는 데서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반구 그에 지나가는 플로우랑 이 밑으로 지나가는 플로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구의 에어리어를 알고 여기로 지나가는 속도를 알고 여기 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구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를 알면 우리가 MR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방법은 그래서 단색의 방구가 보이도록 엘리에이싱 벨로시티를 조절하면 여기 나오는 종류가 이렇게 딱 노란색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디우스를 측정하면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여기 단면적을 알 수 있고요. 여기 그리고 속도를 곱하게 되면 거의 플로우 레이트이 되겠죠.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하고 여기 TBI 여기 보면 도플러를 통해서 픽 벨로시티를 알면 여기 속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 오리피스 구멍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크기를 알고 여기 TBI를 곱하게 되면 리거지턴트, 그러니까 리거지테이션 되는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뭐 피사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고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동그랗지 않다. 익센트릭 할 땐 좀 문제가 있고 레디우스 측정식. 근데 가장 큰 pitfall은요. 이게 정확한 그 레디우스를 구할 때 사람들마다 너무 차이 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제곱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라는 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모닉 밸브 시스템 리버설 플로는 아까 에올텍 시벨 AR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맨 앞에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MR이 심하면 펄모닉 밸브에서 뒤로 빠지는 플로우가 보인다는 거죠. 시스톨 때. 이거 굉장히 시비할 때 이제 볼 수 있는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비아 MR 때 플로우 리버설이 보이는 예가 되겠습니다. 베나 콘트락타도 이제 에올틱 밸브에서는 AR에서 많이 쓰지만 MR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쓰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이탈 밸브 모양 때문에 여간 베나 콘트락타가 7mm 이상이면 CBO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리거스턴트 모자이크 에어리어 가지고 우리 또 많이 측정하는데 50%가 넘어가면 우리가 CBO로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CBRT 이제 표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리피스가 이제 ERO가 0.4 이상, 그리고 유연트 볼륨이 60 이상, 그리고 컨트락터가 7mm 이상, 홀로시스틱 PV 리버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시비어 MR이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컨더리 MR을 보여주는 예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변 구조물이 커지면서 이렇게 구멍이 딱 생기는 그런 세컨더리 MR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스케미아가 생기면 특히 서컴 MI 같은 경우에 그 파필러리 머슬이 붙어 있는 부분을 확 밀어하면서 코다를 땡기면서 테더링을 일으키면서 MR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 케이스 몇 개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플레일 마이트럴 밸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수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고 한 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을 좀 세심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